네. 2016 새내기 학부모 교육,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 바로 알기, 우리 서울 거원초등학교 박희영 수석 교사님께서 약 80여 분간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도 주셨고, 강의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추천하려고 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신 분들도 있고, 초등학생, 신입생, 우리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글들도 적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에 저도 옆에서 괜히 더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 박희영 수석 교사님께서 약 80여 분간을 정말 쉴 틈 없이 강의를 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석 교사님도 목을 좀 축이셨거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질의를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질의가 많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까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또 중간중간 댓글을 적어주신다면 사전 질의 중간에도 댓글을 통해서도 또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가는 시점에서 이 아이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희영 수석 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보내면서 불안하시지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처음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제 생각에는 기다려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이제 막 새로운 규칙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기대보다 시도 자체를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고, 실수했을 때도 혼내기보다 함께 방법을 찾아주려 할 때 아이는 학교를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태도는 아이가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어른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 때 아이는 스스로 자랄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아이는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잘하라고 다그치는 말보다 해보려는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다. 시도 자체를 응원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거,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사전 질의 두 번째를 먼저 여쭤보고 나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우 관계가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현재 사전 질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초등학교 생활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요. 대전제는 부모의 개입은 해결해 주는 것까지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작은 갈등이나 오해는 아이가 직접 겪고 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일상이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질 때, 혹은 반복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을 때는 어른이 명확하게 개입을 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문제의 주인이 되기보다 아이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조력자의 역할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그만큼 친구들이 너한테 중요한 거라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네 생각과 방법을 믿어주고 싶구나.
이건 어른이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네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서 네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돼. 단 누군가 너를 계속 괴롭히거나 네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그건 혼자 견뎌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럴 땐 어른이 꼭 도와야 해. 와 같은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네. 수석 교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것이 포인트겠네요.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또 공부가 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살 현재 자녀를 둔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올라가려면 2년 정도가 남아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제는 좀 준비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전질인데요. 이 변화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도 아버지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궁금합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뭔가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좀 죄송함, 그 집에 대한 뭐랄까요, 걱정과 염려, 사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마 아버님들도 대부분이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초등학교를 또 보내면서 아버님들은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수석 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연수를 진행할 때요. 부탁을 많이 드려요. 꼭 아버님이 함께 오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요.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면서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거고요. 그 변화는 때로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필요한 태도는 아이를 예전 모습에 맞추려 하기보다 달라진 아이를 새롭게 알아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보다는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늘리세요. 결과보다 노력과 마음을 살펴보는 태도가 아이에게 큰 안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 또는 조부모였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는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아빠와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 공통 경험은 건강한 남성성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며칠을 아빠와 힘든 산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해본다든지 트레킹을 긴 시간 해보는 경험 등은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요, 점차 멀어지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학령기 자녀와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주려고 사실 좀 조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좀 다그치기도 하는 모습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약간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언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어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서 안정감을 많이 주어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신다면 댓글로도 편안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좀 소통하는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잘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전 질인데요. 맞아요. 우리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사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가 선생님과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를 많이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그렇죠. 초등학교 이제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과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걱정되시지요. 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네, 다른 게 당연하고요. 네, 바뀌는 거니까 당연하겠지요.
사람은,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소통의 방식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 교사와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요, 대화를 설명이나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부모와 교사가 잘 협력해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사가 학교에서 관찰한 아이의 모습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혹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촌 동생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요. 아들 하나를 키우다 보니 너무 소중한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는 거예요. 언니, 이럴 때 이건 무슨 말이야? 언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더니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학부모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땡땡이 어머니, 땡땡이가 글쓰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촌 동생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촌 동생은 우리 아이를 글쓰기를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다 보니 선생님이 도와는 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로 연결했던 거예요. 충분히 공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럴 때는 너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돼. 선생님, 맞아요. 저도 지도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글쓰기 실력이 조금 향상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어떻게를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소통이 훨씬 구체적으로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부모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잖아요. 물론 선생님에게는 학급 전체 학생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기에 부모만큼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같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훨씬 더 소통하는 게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편안하게 이제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시고 좀 나누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사전질이 5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또 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5번째는 ADHD, 이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역시 한번 답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학교에 가시면요, 해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모님들께서 답변을 인성교육에 꽤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그리고 생활지도 학급 경영의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예요. 그만큼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꾸준히 인성교육을 하더라도 모든 아이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상처받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 상처를 만나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먼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은 속상해요. 그렇게 하면 싫어요. 와 같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여야 어떤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짧고 분명하게 아이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연습시키더라고요. 속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맥락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하고 대화할 때 또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무엇을 지시할 때 아이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혹시 아이가 속상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속상해요.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맥락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학교 와서 그런 맥락과 마주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조언하거나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묻고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좋다는 괜찮다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는 관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가 잘 참았는지 보다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렸는지를 더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은요, 아니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속상한 건지,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은 반복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고 학교 생활 속에서 상처를 덜 받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네. 야, 아이가 아이의 감정을 잘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에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질의 5개를 만나봤습니다. 5개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맞아요. 선생님하고 소통할 때 부끄러워하기보다 솔직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에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저도 많이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댓글로 적어주신 것들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면 좋을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용하면 좋을지, 언제부터 사용하면 좋을지,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아마 휴대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나? 혹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휴대폰을 쓸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질문은 사용은 언제부터 하면 좋은지, 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세요. 휴대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역으로 여쭤봅니다. 왜 사줘야 된다고 고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아이들이 다 있고요. 아이가 너무 떼를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사주는데 우리 아이만 안 사줘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또 하나는요. 너무 떼를 쓰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사주고 말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전자처럼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데 우리 아이만 없어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이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게 강건하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휴대폰을 사줘야 된다는 걸 고민하시는 건, 네,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두 번째예요. 아이가 때를 생때를 써요. 휴대폰이 없다고, 휴대폰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라면, 그거는 부모가 아이를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부모라면요,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휴대폰 안 사줄 겁니다. 예. 안 사줄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안 사주실까요? 제가 아이를 설득하겠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위급 상황에 아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학교에는요, 무료 전화가 다 있습니다. 네, 층마다 전화기가 있어서 혹시 학교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은 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를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맞벌이 부부예요, 아이가 밖에 이동할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연락이 문제라면 차라리 휴대폰이 아니라 뭘 사주면 될까요? 네, 아이들 알죠? 네, 손목에 차는, 네, 그 시계를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문제는 부모의 선택의 문제이지 답은 없습니다. 네, 저라면 초등학교 때는 안 사주는 게 답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초등학교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우리 또 수석 교사님께서 자녀가 둘이 있고 또 첫 번째 자녀가 대학교에 올라간다라는 거,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서 휴대폰을 뭐 최대한 늦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자녀를 기질에 맞춰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빠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기질이 선생님 강의를 보고 난 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걸 느끼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각각 아이들에게 따로 양육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조금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쌍둥이라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같이 있더라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 교사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취약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세일 것 같고요. 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라서 기질이 다르다기보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기질이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쌍둥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일 거예요. 형은 형이라서 동은 동생이라서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요. 똑같이 대해야 되고, 요즘 아이들이 되게 집중하는 문제가 공정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합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는 아니고 2년차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다름을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다름을 얘기해 주실 때 남자와 여자라서 달라가 아닌 거지요. 두 사람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A아이와 B아이는 사람은 서로 달라. 그래서 두 아이가 틀리다는 걸 7세 정도면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수용을 하고 못하고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부모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땡땡이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하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B한테 A는 어떤 것 같아?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A한테 너가 생각할 때 B는 어떤 것 같아?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아이가 서로의 차이점을 얘기할 겁니다.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그럼 서로의 차이점을 아이들 스스로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부모님이 얘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너희 둘은 같은 시간에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B는 어떻게 하고 싶어를 물어보세요. 그럼 하고 싶은 게 다르겠지요. 기질이 다르면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신 다음에
본인의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수용할 수 없는 범위는 부모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정을 해서 통보하기보다 아이의 의견으로부터 출발하시고요. 서로 다른 조치를 해야 될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될 때는 아이들 스스로 이래서 다른 거구나를 인지를 해야 아이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지혜가 필요하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무한대입니다. 가능성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서로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본질은 다 똑같구나.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은 이후에 부모로서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금세 벌써 12시가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댓글에 꽤 많은 글들이 보였었는데요. 눈물이 많은 아이에 대한 위로법입니다. 이 외동 아이라서 다소 이기적인 성향이 보이는 아이 등에 대한 이 부모님의 좋은 대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잘 우는 아이는요, 학교 와서도 잘 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를 사실은 놓칩니다. 눈물이 가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는 게 습관인 아이이다. 조금만 뭐 해도 운다. 그거는 꼭 아이가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가 울면요,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너 왜 울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땡땡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어? 그런데 네 마음을 알려면 네가 말로 표현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기다릴게.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울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아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외동이 많다 보니 성향이 이기적이어서라기보다 나누어 가질 경험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아이들은 없어요. 네, 아마 그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이러면 안 돼, 이건 나눠야 돼. 그러나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딪혀야 조금 나아집니다. 아마 학교에 와서 나눔의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누었을 때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느낄 때 아이가 달라지거든요. 단 부모님께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혹시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땡땡이는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해요. 땡땡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네, 저도 외동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염려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조금 달라질지, 나눔을 알지를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잘 따라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마 선생님께서도 학교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모든 분들의 질의를 하지 못하는 점은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에 똑같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때도 역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집니다.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또 함께 해주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보일 텐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을 통해서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화면을 통해서 QR코드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강의가 저녁 7시에서 9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2월 10일 화요일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교 생활 미리 알기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교육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7시에서 9시 두 차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역시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거원초등학교 박희영 수석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2026년 새내기 학부모 교육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